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의 뜰 락강 스타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락강의 욕망의 그래프, 욕망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하단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간으로 2등분해서 상단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하단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욕망의 그래프의 그 하단 부분은 하나의 존재가 상징계에 진입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조금 좀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단부가 보이시죠? 요 하단부, 요 하단부를 좀 이렇게 이 하단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지금 오른쪽 밑에 벡터가 있죠? 요 벡터, 삼각형 요 벡터, 요거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의 무정형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주체 슬래시 되어 있는 거 있죠? S 슬래시, 그거는 이제 분열된 주체인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마치 대타자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의 주체인 것 마냥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착각 효과예요. 뭐 환상 효과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삼각형 벡터가 어머니의 기표, 어머니의 언어의 세계에 진입하면서 돌아서 스몰 s 라지 a가 있죠. 이것이 이제 고정점이에요. 고정점이 라지 a 오른쪽에 있는 라지 a 이게 고정점이 찍히면서 왼쪽으로 스몰 a 라지 a 이쪽으로 가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주체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예, 주체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라는 거는 물론 상징계지만 이거는 상상계적 상징계에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상징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타자가 슬래시가 없잖아요. 대타자 A가 오뜨르, 대타자가 슬래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결여된 대타자가 아니란 말이죠. 결여되지 않은 완벽한 대타자의 언어에서 나오는 완벽한 대타자의 언어에서 찍히는 고정점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미, 이거는 상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어머니의 기표를 통해서 상징계에 진입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 어머니의 기표를 통해서 진입하게 된 이 상징계는 사실은 상상적 상징계예요. 예, 상상적 상징계. 상상적 상징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거울 단계가 일어나는 것이죠. 거울 단계에는 뭡니까? 바로 스몰 ia라는 이 거울상을 보면서 m이라는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울상과의 상상적 동일시를 통해서 나르시시즘적 자아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적 자아, 자기애적 자아가 생기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 대문자 SA는 뭘까요? 요건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 동일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아 이상인데, 그러면 여기서 상징적 동일시라는 것은 뭘까요? 거울상을 통해서는 뭐가 일어나죠? 상상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생기는 게 스몰 m이라는 이상적 자아예요. 이상적 자아. 그러나 그 이상적 자아를 갖다가 승인해주는 어머니의 응시가 있어요. 거울상을 보고 야 멋있다 하는데 거울 뒤에서 자기의 멋있다 하는 자기 자신을 승인해주는 엄마의 응시가 있단 말이죠. 그 엄마의 응시가 바로 아이의 자아 이상을 만들어내는 기호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응시가 아이로 하여금 자아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아이가 존재 벡터가 어머니라는 결여되지 않은 어머니의 기표 사슬을 통과하면서
결여되지 않은 어머니의 기표사슬을 통과하면서, 네, 결여되지 않은 어머니의 기표사슬을 통과하면서 라지 A의 그 기표에 의해서 고정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돌아서 스몰 a라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예, 이 의미가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 스몰 a, 라지 a라는 거 결여되지 않은 대타자의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 정체성은 상상적 정체성입니다. 결여되지 않은 대타자를 통해서 생기는 모든 정체성이라는 것은 상상적 정체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웅시하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그건 상상적 정체성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인물을 전체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나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그건 상상적 정체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아 이상으로 내려가잖아요. 자아 이상으로 밑에 대문자 IA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자아 이상으로 내려가는 건데 이 자아 이상으로 내려갈 때 여기에는 그 어머니의 응시라는 그 단일 특징이 이 자아 이상을 만들어내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표 질서를 통과하면서 어머니의 기표의 고정점을 통해서 스몰 s, 즉 기의가 생기는 반면 거울상에서 어머니의 응시의 눈길이라는 단일 특질을 통해서 생기는 정체성, 이거를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울상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체감을 상상적 동일시, 즉 거울상과의 상상적 동일시를 통해서 확보되는 자신의 정체성, 이것이 바로 이상적 자아죠. 이상자아, 이데알이고 이상자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상자아를 거울 내 뒤에서 아이 뒤에서 응시해주는 어머니의 그 응시의 눈길을 통해서 확인할 때 그때는 상징적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상상적 자아, 상징적 자아. 그것이 바로 자아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일 특징을 통해서 어머니의 단일 특징, 그 응시, 단일 특징을 통해서 자아 이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거울상을 통해서는 상상적 자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상적 자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응시의 눈길을 통해서는 자아 이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상계적 상징계에 진입하는 아이의 과정입니다. 상징계에는 상상계적 상징계가 있어요. 오늘 이 욕망의 그래프 하단 부분이 바로 상상적 상징계입니다. 그 이유는 기표 연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결여되지 않은 대타자의 기표 연쇄가 만들어내는 상징계이기 때문에 상상계적 상징계예요. 그에 반해서 부명이라는 아버지가 만들어내는 상징계는 상징계적 상징계죠. 그리고 그 상징계적 상징계를 넘어서는 어떤 주체 자신의 그 본질을 향한 충동의 세계, 이거는 실제계적 상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의 변증법은 상징계적 상징계에 의해서 작동하죠. 그러나 실제 향유의 세계는 바로 실제계적 상징계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충동의 세계가 바로 실제계적 상징계입니다. 오늘 그 하단부를 봤는데 하단부 그래프의 그 주안점은 뭐냐면 존재가 결여되지 않은 대타자인 어머니의 기표사슬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의미를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거울과의 이상적 동일시, 상상적 동일시를 통해서 이상적 자아 M이 생기고 상상적 자아죠. 네, 이상적 자아가 생기고 그리고 어머니의 응시의 눈길을 통해서 자아 이상이 생기는
상상적 상징계에 진입하는 과정을 그래프의 하단 부분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단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